자, 두 번째 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더쿠마님께서 보내셨는데 사실 이 주제가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사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글은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썰을 하기 전에 고독사에 대해서 좀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 없고 모른 척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걸 너무 막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 오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제 방송 구독자분께서 이 주제를 가져오셨거든요. 레더쿠마님께서 이제 가져오셨는데 좀 어떤 수치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아마 들으시고 놀라실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직면한 문제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더 많이 수명이 더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아예 안 듣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좀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선 이 질문 주제를 가지고 오신 레더쿠마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주제인가봐요. 카이스님 어서세요.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2021년 청년 고독사 보고서 중. 자, 2013년 고독사가 1717건, 2014년도에 2068건, 2015년도에 2324건, 2016년도에 2611건, 2017년도에 2934건, 2018년도에 3297건, 2019년도에 3704건,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4197건. 2020년 고독사 2.5배 증가. 자, 2020년의 경우 하루 평균 11명의 고독사 발생. 자, 숫자를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다 해놨는데, 자, 경기도가 가장 많죠. 1072, 서울 790, 부산 276, 경남 272, 인천 239, 경북 215, 대구 197, 충남 172, 전남 151, 전북 147, 충북 129, 강원 125, 대전 119, 광주 118, 울산 93, 제주 54, 세종 28. 자, 서울시의 경우 2020년 기준 30대 이하가 73건, 40대가 99, 50대가 211, 60대가 201건, 70대가 120건, 80대가 82건, 결측은 2건이 나왔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자, 서울시의 연령대별 고독사 중 사망률 2019년에서 20년까지 20대는 13.1%가 증가를 했고요. 30대는 7.1% 증가, 40대는 0.2% 감소, 50대는 0.6% 감소, 60대는 2.3% 감소, 70대는 1.6% 증가, 80대는 4.2% 감소, 90대 이상은 5.6% 증가. 현 20, 30대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 지표만 보더라도 고독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하셔야 됩니다. 에로나로 인해 20대, 30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20, 30대에 한창 꿈을 갖고 취업하고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것마저도 제대로 되질 않으니 날아오르기도 전에 전부 날개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대부분 직장은 서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살률은 한없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이 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일단 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기분 나빠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고독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독사 증가하는 게 너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심각하게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거였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이미 다른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는 이 고독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인식이 우리 대중들한테 들어온 지가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밖에. 이 고독사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 지가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갔던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예전에도 고독사는 있었습니다. 네,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꼭 요즘에 와가지고 요즘에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단지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계도 약간은 저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계라기보다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막상 안 알려진 것도 많아요. 이게 제대로 이제 조사 시스템을 갖추면서 더 많아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게 무조건 뭐 증가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은 좀 의문을 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고독사라고 해서 무조건 조사가 돼서 이게 다 고독사로 딱 이렇게 판명이 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행여병사라고 있어요. 행여병사. 들어봤습니까? 행여병사.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원인으로 죽었는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근데 이 행여병사를 고독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행여병사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원인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아니 막상 고독사로 했지만 그러니까 고독사도 그런 거예요. 그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빨리 발견되면 또 고독사도 또 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두드러지는 게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 하면 서울 자 지금 4110 자 4197건이잖아요. 근데 경기, 서울, 자 인천 자 이 숫자를 합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자 1072 더하기 790은 1862 더하기 239는 얼마예요? 자 2101명 나오네. 2100명이네 거의. 수도권에만 절반이 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절반이 넘죠 여러분. 근데 수도권도 난 제대로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인구가 수도권의 거의 절반 가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앞으로 수도권이 더 많이 늘어날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지방보다 수도권 발생률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미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20, 30대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20, 30대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다니까요. 근데 수도권에 간다는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오히려 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많아요. 자, 지방의 경우는 노년 고독사가 많은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20, 30대 고독사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말이 안 믿기지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이 믿기지가 않으면 나중에 뉴스를 봤을 때 보세요. 20, 30대 뭐 범죄에 속하는데 이 사람 지역이 어딘지, 지역 발생 어딘지 보세요. 그럼 여기 거의 얼추 맞을 겁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 이걸 춤춘적으로 달았을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거 있잖아요. 지금 요 다큐 말고 예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다큐 말고 더 잘 만든 게 있어요. 이 고독사에 KBS에서 만든 건데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들어지기 4, 5년 전에 고독사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그때 만든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 청년들의 고독사 발생이 다 서울이었어요. 우연히 H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방에서 발생하신 분은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인데 지병이 드신 분. 이 차이가 좀 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청년 고독사입니다. 노년 교육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노년분들은 보통 지병이에요, 지명.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사하셔 돌아가신 거지. 청년들의 고독사는 좀 얘기가 틀립니다. 청년들은. 입장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이 있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직장은 서울에 몰려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몰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 여기 보면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몰려있다기보다 사무실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힘든 일을 하고 싶어서 서울에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일하는 직종을 찾기 위해 서울에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무실과 IT 쪽. IT 쪽은 저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호한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말해야죠.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런 일거리를 지방에 있는 일거리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확실하게 지어야 돼. 대구도 찾아보면 공장 일자리 많아요. 근데 그걸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분 지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보면 서울에 몰려있는 직장이 청년들이 선호한 직장이라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서울에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 근데 막상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막상 많은 지방 청년들이 서울 땅에 입성하지만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 IT 기업, 뭐 네이버, 뭐 그 있잖아요. 그 5대장.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네카라쿠베 그렇죠.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카라쿠베. 네, 네이버, 카카오, 라는 뭔지 모르겠네. 네이버, 카카오, 라임, 쿠팡, 배달의 민족 맞죠? 에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에 불과. 한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툭 하고 이게 10%도 안 돼. 그러면 그 나머지 90%는 뭘 먹고 살아갈까요? 나머지 90%는 뭘 먹고 살아갈까? 한 10%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저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좀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면 가라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예요. 마땅히 뭐 스펙이나 딱히 없으면 서울에가 마땅히 기획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안일하게. 서울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서울 토박이도 아시겠지만 서울에가 오히려 조소 사무실이 많습니다. 조소 사무실. 엄청 많습니다. 내가 들어보고 놀랬습니다. 여기 집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한 10만원 20만원 더 주는 정도야. 10만원 20만원. 근데 물가는 더럽게 비싸. 여러분 서울 가도 있잖아요. 일반 사무실가 200이 200. 200이라니까? 250도 아니 200이에요. 근데 그 200은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가보면 지방의 조수받아도 심각해. 그런데 대다수가 다니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의 여자분들 그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대기업 다니고 IT 기업 다니는 사람이 네카로크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더 적을 거야 아마. 남자보다 더 적어요 여러분. 더 팩트로 얘기해 줄까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많이 생활하시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중에서 알아주는 기업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자로 비율이 더 적었으면 적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용 규모 보도로 알 수 있잖아요. 남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나머지 거기 서울에 살고 있어 뭐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배달 뛰는 것도 아니고 택배 상하차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디 갈까요 여러분? 사무실. 안젤리카님 뭐세요? 사무실 일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에 부품급을 안고 어, 뭐 지방에서 왔지만 높은 물가와 비싼 월세로 인해 월세 그리고 서울 터세로 인해 적응에 실패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고 술과 담배로 연명하는 폐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팩트 하나 얘기해 줄까요?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지방에서 답이 없으면 서울 가면 더 답이 없어. 지방에서 스펙 없어가 비비되잖아요. 서울 가면 똑같아. 더 심해. 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가든가. 계획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집에서 뭐 전세 자금 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특히 여자분들. 남자보다 그렇고. 서울 가면 뭐 일확천금 벌고 뭐 좋은 거 만다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그 많은 분들이 서울 가면 뭐가 좋냐? 서울 가서 왜 그렇게 서울까지 가려고 하냐?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 하면 서울은 인프라가 좋잖아요. 갈 곳이 많잖아요. 문화거리 많잖아요. 홍대, 신촌.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그럼 거긴 공짜로 가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하냐고. 그 비싼 월세 어떻게 감당하냐고. 과연 서울의 비싼 물가를 감당하면서 과연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 막상 가보면 그게 사치라는 거 느껴질 거예요. 스타벅스 사 먹을 돈이 있을까? 스타벅스 사 먹으면 과연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월세방 탈출할 수 있을까? 제 고향은 경남 마산인데 제 동생은 살아도 강남에서 살고 죽어도 강남에서 죽겠다고 난리. 그 여자분이죠. 여동생이죠. 생각 없는 분들이 많아. 특히나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위험한다니 그거예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위험하다니 그거야. 어. 여자분들도 서울 가면 마땅 일이 없어요. 사무실 못 들어가면. 이게 그거야 뭐냐면 서울 가가지고 왜 고독사를 할 가능성이 높냐 하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그 거기니 뭐세요? 뭐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일단 서울에 200 벌어가지고 돈을 못 모아요. 예. 서울에 200 벌어가지고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말 쥐어짜내서 많이 모아야 50. 아 남자라고요? 50만 원. 그것도 쥐어짜내서 있는 거 없는 거 좀 다 털어내고 아껴 써야만 그 정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못 모은 사람. 지금 보면 서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안 모으고 그냥 버는 쪽쪽 다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걸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서울에 입성해가지고 고시원이나 월세 생활하더라도 어떻게 아등바등 모아가지고 전세로 가가지고 좀 집을 넓히던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잖아요.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직장이 잘리게라 돼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사는 연고지에서 직장이 잘리는 거하고 서울에서 잘리는 거하고는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게 젊은이들이 좀 간파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어? 내가 내 고향에서 일하다 잘리면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있고 집에서 출퇴근 했으니까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작업자족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든다니까요. 부모님과 같이 살 눈치는 보이겠지만 돈이 그렇게 안 들어. 근데 문제는 서울 살면 혼자잖아. 혼자 살면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야. 숨만 쉬어도 고정적으로 100만 이상 나가잖아요. 일 안 하면 그 어디 벌어놓은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일 잘려. 당장 일거리 안 보여줘요. 어떻게 했어요? 피 말리는 겁니다 이게. 피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패턴으로 고독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서울에 부품 꿈을 와가지고 왔는데 일을 해보고 살아보니까 정말 팍팍하고 돈 모으기 힘들고 그렇게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잘리게 되고 실업급여 연명했는데 실업급여 이제 받다 보니까 이게 뭐
기간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구하려고 했는데 안 구해지고 뭐하나 다 까먹고 그러다가 집에 쫓겨날 것 같고 그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통점이 있어. 이 청년 고독사의 공통점은 오랜 희귀꼬머리 생활. 그러니까 집에 안 나왔어요. 밖에 나간 적이 없어. 여러분들 고독사 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거 가보시면 그분들이 얘기해요. 그 특수청소 하시는 분들이 특수청소 오래 하시다 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생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대부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막 냉장고 열어보고 음식 해먹은 흔적 없고 설거지한 흔적도 없어요. 밖에 나간 흔적도 쓰레기 쌓여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집안에 그냥 같이 있었나 보다. 그게 뭐겠어요? 온전히 외톨이라는 거예요. 배달 음식만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술, 담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고독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입구 쪽에 술병이 가득 쌓여 있어요. 가득 쌓여 있어, 가득. 그 담배째 있죠, 담배째. 여러분 그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집에서 담배 피면 그 담배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페트병, 콜라병 같은 데다 물 부어놓고 거기에 담배째 쓰잖아요. 그거 막 여러 병 쌓여 있어, 그게 하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꽉 차가지고 올라가는 거. 사실 내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비흡연자다 보니까. 흡연자들분도 아실 거예요. 집에서 피시는 분들은. 그런 병이 여러 개 쌓여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자신감 있게 서울 땅 이승했지만 거기서도 만약에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받거나 뭔가 현실에 대해서 한계점 느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자신감이 끊어져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희꼬머리 생활하신 분이 처음부터 희꼬머리 생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어떤 충격을 받고 하는 경우라고.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잘린 충격 또는 사람한테 되는 상처. 둘 다거나. 특히 지방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그 서울 사람들한테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서울 사람들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 하지만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깍쟁이 아닙니까? 깍쟁이. 왜 깍쟁이라 합니까? 배려심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 안 주고. 근데 서울에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서울 사시는 분들도 나름 변명이 있는 게 서울이란 도시가 워낙에 사람이 많고 누구 하나 나를 돌봐준 사람 없기 때문에 걸다 봐준 사람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가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뭘 할 건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미리 계산을 때려놓고 가야 된다고.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사회가 점점 정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서울이 유독 심해요. 좀 많이 심해. 아니 저도 솔직히 무섭긴 한데 지금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나 하는 사람들이 한류의 힘 보여준다고요? 한류의 힘 보여주는 거하고 우리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한류의 힘 보여주는 거하고
우리 먹고 사는 사람 뭐가 상관 있어? 그 사람들 잘 돼봐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획사나 그 가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나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돌 가수라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 농론이 안 된다는 거죠. 김국님 뭐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고독사라기보다는 혼자 살수록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살아갈수록 건강관리 잘하고 너무 지혜만 있으면 안됩니다.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게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다 보면 지방분들이 서울 밖으로 잘 안 나간대 의외로. 왜 안 나가는지 알아보니까 지리를 몰라가지고 안 나가는 것도 있고 나가면 다 돈이니까.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 사람들이 목이 좋은 데서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하고 상당 한참 떨어지고 오르막길 같은 데 나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노동력이 굉장히 소요가 돼요. 지하철 역사까지 가는데 받더라도. 왜냐하면 역세권 쪽은 비싸다 보니까 안쪽으로 밀리고 저 안쪽으로 가다 보니까 막상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적인 부분하고 이 걸어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나가게 된다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만날 일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 서울이란 게 의외로 고독사당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친구도 뭐든 없잖아. 사람과의 교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갈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을 살든 서울을 살든 간에 젊다고 술 담배에 너무 쩔어 있으면 안 돼요. 술 담배.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집에만 있으면 할 거 없으면 걷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몸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몸 관리해야 뭔가 기회라 생기는 거지. 맨날 방구석에 술 먹고 페인처럼 누가 걸떡 보기라도 하겠냐 말이죠. 젊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어, 페인 생활하면 아무리 젊어도 건강 관리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이제 청년 구독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돈도 확실하게 모으시고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 배달 음식 막 시켜 먹으면 안 돼. 특히 서울에서 거주하는 지방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돈 더 아껴야 돼요. 훨씬 아껴야 돼. 나중에 전셋집이라 구해서 가려면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그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언제까지 대출될지 몰라.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혼자라는 거예요. 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서울 땅에 와가지고. 그러면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아픈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아프면. 내가 다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친구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 왔다가 마냥 좋다고 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중에 비참해지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 내가 저런 꼴을 안 당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적어도 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병원 못 가고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청년 고독사나 이런 고독사 관련 뉴스에 대상이 되지 않아야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젊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특히 왜 젊기 때 무섭냐 하면 젊었을 때 이게 패배의식이 딱 갇히게 되면 못 나와요. 이게. 저 청년 고독사가 왜 생겼겠냐고요. 젊은 나이 때 폐기로 했다가 안 되고 뭔가 심한 좌절을 겪고 나면서부터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저렇게 방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돈은 떨어져 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저 누구야 레토 쿠마님 좋은 주제 주셔서 감사하고 좀 어두운 얘기가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